안녕하세요, 글리치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시뮬레이션이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점점 많은 과학자들이 우리 세상이 시뮬레이션이 아닐까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닉 보스트롬 같은 이론 물리학자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또한 우리가 사는 세상이 시뮬레이션이라는 증거가 여기저기에 발견이 조금씩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미시구조 안에서 시뮬레이션에 에러 정정 코드가 들어있다 라는 걸 발견한 과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중요한 건 이 세상이 시뮬레이션인지 아닌지는 사실 아닐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그래, 시뮬레이션일 수도 있겠어. 근데 그렇다고 하면 난 어떻게 해야 되지? 이게 더 중요할 겁니다. 왜냐면 어차피 우리는 이 세상이 시뮬레이션이든 아니든 그 세상 안에서 살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영화 인셉션에서 보면 잠재의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약들을 사용하고 잠재의식을 설계하고 그리고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나올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만든 잠재의식, 즉 시뮬레이션 안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킥이라는 장치를 만들어서 사용해요. 그리고 킥이 발동되면 시뮬레이션이 끝나고 원래 기본이 되는 현실로 돌아올 수가 있죠. 하지만 우리가 사는 세상이 시뮬레이션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이걸 알아냈다 하더라도, 그래서 그 상위 차원의 시뮬레이션이 아닌 기본이 되는 현실로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적어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사는 세상이 정말로 시뮬레이션이라고 한다면 이에 대한 반응은 여러 가지가 나올 건데요. 그 중에서 제일 편하게 생각할 수 있는 반응은 이런 겁니다. 어쩐지 이번 인생은 망이야. 쉽지 않더라고. 그래도 뭐 괜찮아. 어차피 이게 현실이 아니라 시뮬레이션이라고 하니까 상관없어. 에라 될 대로 되라. 이렇게 자포자기 상태로 아무것도 안 하는 상태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어차피 시뮬레이션인데 내가 뭘 열심히 해봤자 달라질 건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맞아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조금 더 깊게 생각해보면 만일 우리가 이 시뮬레이션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로 해야 될 일은 시뮬레이션이라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주어진 삶을 최대한 충실하게 살아내는 것일 겁니다. 게다가 우리가 사는 이 현실이 시뮬레이션이 아닐 가능성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더욱더 이 삶을 충실하게 살아내야 하는 겁니다. 과학자들이 우리가 사는 세상이 시뮬레이션이래.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살자. 이게 아니라 과학자들이 시뮬레이션이라고 하더라도 일론 머스크가 우리가 현실 속에 살고 있을 확률이 10억 분의 1이라고 했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그 나머지 10억 분의 1의 세상에서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충실하게 살았다면 그 삶은 그것 자체로 가치가 있을 것이며 나머지 10억 분의 9억 9,999만 9,999의 경우라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충실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응원단이 있는 거죠. 응원단이 그래서 있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자, 그렇다면 이제 이 영상에서는 우리가 사는 세상이 시뮬레이션이라고 가정을 하고 나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해볼 건데요. 그 연구에 앞서서 우리가 시뮬레이션에 여러 가지 측면이 있다는 사실을 일단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는 세상이, 우리가 사는 이 시뮬레이션이 실제로 이 중에 어디에 속하는지는 아직 잘 모르지만 한번 고민을 해봅시다. 사고 실험을 하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닉 보스트럼이 Ancestral Simulation이라고 말했던 시뮬레이션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굉장히 많은 걸 지금 시뮬레이션을 하고 있거든요. 뭐 날씨의 변화, 지금 이런 상태라면 며칠 후에 날씨는 어떨 것이다. 이런 것도 다 시뮬레이션이죠. 교통 상황, 지금 현 교통 상황이 이런데 두세 시간 후에 교통 상황은 이렇게 될 것이다 라든지, 아니면 명절 직전에 교통 상황을 관찰하면서 명절은 어떻게 교통 상황이 진행이 되겠구나, 이런 것들 다 시뮬레이션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인간은요, 자기 자신이 어떻게 태어나게 됐는지를 정말 알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빅뱅을 연구하고 우주 끝까지 바라봤더니 거기에 적색 편의가 나타나고
그래서 우주가 팽창을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알아내는 거란 말이에요. 우주가 팽창을 하고 있으니까 시간을 거꾸로 돌리면 우주는 한 점으로 줄어들 것이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알기 위해서, 우주의 기원을 알기 위해서 하는 시뮬레이션 같은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 채널 이름이 글리치잖아요. 이 글리치가 스펠링은 좀 다르지만 어떤 뜻이냐면 어떤 게임이나 시스템 안에 있는 버그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 채널 이름을 글리치로 짓게 된 건 그런 의도가 있었느냐? 글쎄요. 애초에는 글리치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만들다 보니까 글리치가 됐어요. 처음에는 그냥 응원단이었는데 그랬다가 중간에 Your Life Cheerleader라는 말을 붙였다가 그거 말을 잘라서 요리치라고 지었다가 Great Life Cheerleader로 바꾸면서 글리치가 된 겁니다. 물론 여기에 이 세상에 어떤 버그를 발견하고 싶다는 그런 너의 욕망이 투영되지 않았느냐 라고 누가 날카롭게 질문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부정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런 생각도 아마 조금 있을 거예요. 그래서 글리치겠죠. 어쨌든 글리치입니다. 그런데 이 앤세스트럴 시뮬레이션의 경우에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어떻게 탄생했는지, 그리고 그걸 넘어서서 우주가 어떻게 탄생했는지를 알아내고 싶어하는 이러한 시뮬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그 안에서 글리치를 찾아내는 것, 즉 이 시스템이 알고 보니까 시뮬레이션이네 라는 것을 알아내는 것은 사실 그 시뮬레이션 안에서 그런 걸 알아내는 어떤 개체가 있다 할지라도 시뮬레이션 영향을 크게 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땐 그냥 내버려 둘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시뮬레이션인지 아닌지 내가 알아냈다 할지라도 이 세상은 나와는 아무 상관없이 그냥 지나갈 겁니다. 그런데 좀 더 생각을 해보면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개미가 집을 짓는 모습을 알고 싶어요. 그래서 커다란 통에다가 모래를 막 퍼 담았습니다. 그리고는 개미들을 사막에서 채집을 해와요. 그래서 거기에 담아놨어요. 여긴 지금 실험실인 거죠. 그리고 사막과 똑같은 온도를 유지하고 해가 떴다 졌다 하는 것들을 유사하게 만들어 놨다고 합시다. 사막을 시뮬레이션 하는 거죠. 이랬을 때 여기에 있는 개미들은 역시나 자기들 사막에 있는 줄 알고 열심히 또 집을 만들기 시작할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가 문득 한 개미가 깨닫는 거예요. 여기 사막 아니야. 내가 알고 있던 사막은 이거랑 좀 달라. 라든지 뭔가 주변에 엄청 거대한 사람 같은 것들이 지나다니는데 흰 가운 입고, 이걸 발견한 거예요. 여기 혹시 사막 아닌 거 아니야? 그래서 막 개미들에게 선동을 합니다. 있잖아 여기 사막 아니야. 이거 밑에 땅 파다 보면 우리 밑에 유리벽에 부딪힌다 너. 아니면 유리벽까지 다 파잖아? 그러면 그 밑에 콘크리트 바닥 있어. 어차피 못 파. 그러니까 그만해. 막 이렇게 선동하는 개미가 있다고 합시다. 그런데 연구원들이 그 개미의 말을 알아들었어요. 그러면 이 연구원은 어떻게 할까요? 뭐 그냥 놔둘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연구원이 막 이제 자기 연구가 빨리 진행됐으면 좋겠는 거야. 그러면 이 개미를 핀셋을 집어가지고 싹 하나 집어서 뿅 하고 밖으로 집어 던져버릴 수도 있을 겁니다. 이 개미의 죽음을 의미하는 거죠. 따라서 이 현실에서 글리치를 찾으려는 노력은 우리가 이런 앤세스트럴한 시뮬레이션의 경우에는 조금 그걸 찾아내려는 사람들에겐 위험할 수 있습니다. 영화 매트릭스에 보면 네오도 마찬가지죠. 모피어스를 찾아가지고 막 헤맵니다. 아마도 네오는 매트릭스가 어떤 현실이 아니라 가상이라는 걸 어렴풋이 짐작을 하고 있던 거예요. 아까 그 개미 같은 거죠. 그래서 모피어스를 찾아내고 모피어스는 얘기합니다. 네가 지금 숨 쉬는 게 공기라고 생각하니? 이렇게 시뮬레이션 시스템이 시뮬레이션을 깨달은 네오를 탐지하자 이 시스템은 네오를 꺼내서 추출해버립니다. 밖으로 던져버리는 거죠. 시스템 밖으로. 그러니까 글리치를 찾아낸다라는 건 생각보다는 위험한 일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시뮬레이션은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흔히 생각하는 시뮬레이션 게임 같은 거, 버추얼 리얼리티 게임들, VR 게임들 말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 보면요, 여러분이 헤드셋을 쓰고 나면 여러분들은 이제 가상세계에 접속하게 됩니다. 그렇게 들어가는 이유는 뭐죠? 가상세계에 들어가는 이유는 뭔가 즐거움을 얻고 싶은 거예요. 엔터테이닝을 하고 싶은 거죠. 이런 헤드셋을 끼고 게임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피트니스 운동 같은 것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뭐든 간에 여러분들은 이 시뮬레이션의 원래 목적을 가지고 그 목적을 즐기는 플레이어의 역할을 할 수가 있게 돼요. 자, 그런데 우리가 현재 존재하고 있는 이 시뮬레이션이 이런 플레이어로서의 어떤 가상 체험을 제공하는 시뮬레이션이라고 한다면 이때 우리는 글리치를 찾아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자신을 플레이하고 있는 그 플레이어 역시 여러분의 상위의 자아라는 점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VR 게임의 플레이어도 당신인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시뮬레이션에 살고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대답을 하자면 아마도 제 생각엔 두 번째 시뮬레이션, 즉 플레이어로서의 시뮬레이션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에게는 의식이 있거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의식이 있잖아요. 이 의식이란 건 뭘까요? 오늘날 과학계에서 또한 이 의식이란 게 무엇인지 굉장히 뜨거운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단지 인식이다. 이건 오늘날 과학계에서만 얘기하는 말은 아닙니다. 플라톤도 그렇게 이야기했고요. 부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칸트도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물론 칸트는 물 자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긴 했지만 어쨌든 물 자체와 직접 만날 수 있는 방법은 없기 때문에 당신이 만나고 있는 당신의 세상은 당신이 창조해낸 거죠. 그렇다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나의 인식으로부터 나타난 것이라면 첫 번째 시뮬레이션을 상상하기는 조금 어렵죠. 왜냐하면 첫 번째 시뮬레이션, 즉 앤세스트럴 시뮬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기껏 이 나라는 존재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시뮬레이션은 그냥 이유 없이 돌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에 우연히 의식이 나타난 겁니다. 물론 그럴 가능성이 없지는 않겠지만 내가 그리고 당신이 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 하나만을 놓고 볼 때에도 이 세상이 시뮬레이션이라면 이 시뮬레이션은 두 번째 시뮬레이션, 즉 플레이어로서 어떤 참여하는, 그게 엔터테이닝이건 아니면 에듀케이션이건 간에 여기에 참여하는 그러한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는 게 좀 더 합당해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관점에서 내가 무엇을 바란다는 것, 내가 무엇을 원한다는 것은 어떤 뜻인지를 한번 고민해 봅시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이 두 번째 시뮬레이션이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애초에 내가 뭔가를 바란다는 건 이 플레이어가 바라고 있다는 뜻입니다. 즉, 나보다 더 거대한 상위 자아가 이것을 바라고 있는 거예요. 즉, 제가 응원단 채널을 만들면서 받았던 질문 중에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애초에 내가 무엇을 원한다고 했을 때 그걸 왜 원하는지 알지도 못하지 않느냐. 여러분이 멋진 차를 원해요. 멋진 집을 원해요. 아름다운 배우자를 원해요. 그랬을 때 이렇게 무엇인가를 원하게 되는 그 이유가 뭐냐? 여기에 대해서 사실 우리는 쉽게 대답하지 못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는 타인의 욕망을 욕망한다 라고 얘기한 사람들도 있고, 어렸을 때부터 우리 머릿속에 심어져 온 프로그램이다 라고도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사람들은 자기가 그걸 왜 원하는지 모릅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서울대에 가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되게 재밌지 않나요? 왜냐? 서울대 가본 적도 없단 말이에요. 거기 가면 어떻게 되는지 전혀 몰랐단 말이에요. 거기에 뭐가 있는지도 몰랐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고 싶었어요. 왜? 주변에서 머릿속에 심은 겁니다. 내 머릿속에다가 넌 서울대에 가야 돼. 넌 똑똑하니까 서울대에 가야 돼. 갈 수 있을 거야. 넌 강남 8학군에 있으니까 서울대 가야 돼. 넌 외고를 갔으니까 서울대 가야 돼. 이렇게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그냥 그걸 욕망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네빌 거다드는 그의 책 애처 커맨드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인간으로서 너의 욕망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다 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너의 욕망을 잘 들여다봐라. 이 모든 욕망들은 신의 언어이다. 그리고 이 모든 욕망들은 신의 약속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즉, 네빌 거다드에 따르면 어떤 사람이 무엇인가를 원하게 되는 건 그 사람으로부터 나온 게 아니에요. 그 사람보다 더 상위 차원의 더 거대한 자아로부터 혹은 신으로부터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 열망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비옥한 토지에 씨를 뿌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빌 거다드는 결국 우리가 뭔가를 바란다는 건 우리에게 내려진 상위 자아의 혹은 신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즉, 그 상위 자아가 그것을
당신이 열망하도록 했다는 거죠. 자, 이걸 우리가 지금까지 말했던 시뮬레이션 이론에 집어넣어보면 이렇게 됩니다. 이 우리를 플레이하고 있는 그 상위 자아가 원하는 게 있는 거예요. 온라인 게임에 접속 중인데 지금 멋진 칼을 가지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 칼을 사려면 파밍을 해야 돼. 그래서 막 미니언들을 막 계속 죽이는 겁니다. 열심히 일을 하는 거예요. 나를 열심히 일을 시키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여기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 그냥 파밍하지 말고 현질을 해주세요. 근데 그건 이 상위 자아의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열심히 하고 욕망하고 이런 건요, 다 그 상위 자아가 뭔가 더 큰 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열망을 심어주는 거예요. 욕망을 심어놓는 거예요. 더 멋진 칼을 사고 싶은 거예요. 어떤 거대한 몬스터라도 한 방에 쓰러뜨릴 수 있는 이런 칼을 사고 싶은 거예요. 왜? 그 칼이 있어야 이 게임에서, 이 상위 자아가 플레이하는 게임에서 다음 단계에 진출할 수가 있으니까. 안 그러면 죽는단 말이에요. 그 상위 자아가 플레이하고 있는 나라는 이 캐릭터가 아직은 굉장히 허접하니까 막 열심히 뭔가를 시키는 겁니다. 파밍을 시키는 거예요. 계속 그 멋진 칼과 갑옷 장만해야 되잖아요. 제가 약간 비유적으로 말했는데 제가 요즘 가끔씩 올리는 커뮤니티에 메모 같은 게 있거든요. 그 메모에 며칠 전에 파울로 코엘료의 이야기를 하나 올렸단 말이에요. 이게 뭐였냐면, 시련이 삶에 들어 닥칠 때 이를 피하기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때가 있다. 하지만 시련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서 거기에 있는 것이다. 극복한 후에야 우리는 시련이 왜 거기 있었는지를 깨닫게 된다. 우리는 플레이어가 아니잖아요. 상위 자아가 아니잖아요. 신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이렇게 개고생을 하고 있어야 되는지 알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한테 이렇게 개고생을 시키고 나에게 뭔가 욕망을 품게 하는 그 상위 자아는, 그 신은 더 커다란 계획이 있는 거죠. 내가 그 다음 단계에서 버틸 수 있어야 되니까. 이렇게 열심히 파밍해서 산 칼과 갑옷이 없으면 나는 그 다음 단계에서 그냥 한 방의 몬스터의 입김에 맞아 죽을 테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뭔가 원하는 게 있고 열망이 있다면 그건 정말로 신이 여러분에게 축복을 내리는 거예요. 즉, 여러분은 이 플레이어가, 이 신이 당신을 조종하고 있다는 증거를 획득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그런 영상 올린 거예요. 당신은 NPC입니까? 플레이어가 조종하지 않는 그런 캐릭터 혹시 아닙니까? 라고 물어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부유함에 대해서도 한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맨날 듣는 말 중에 공짜 점심은 없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 머릿속에 프로그래밍이 된 거예요. 계속 각인이 되는 겁니다. 공짜 점심은 없다. 열심히 노력해라. 노력한 만큼 보상이 따른다. 근데 이 말이야말로 넌센스입니다. 우리는 모두 애초에 공짜로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전생에 뭔가 열심히 막 일해가지고, 아, 제발 다음 세상에 글리치로 태어나게 해주세요. 다음 세상에는 어떤 재벌로 태어나게 해주세요. 막 열심히 그렇게 쇼부 쳐가지고 열심히 일한 대가로 태어난 사람 있습니까? 없잖아요. 아무도 자기가 뭔가를 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자기의 생을 받은 거 아니잖아요. 우리 모두는 공짜로 태어났습니다. 애초에 빅뱅 이론에 따르면 우주 전체가 무에서 탄생했습니다. 아무것도 없던 공간에서 갑작스럽게 그 공간이 팽창되고 물질이 쏟아져 나오고 그 안에서 은하가 나타나고 그 은하의 일부는 태양이었던 거고 그 은하의 일부인 태양의 일부는 또한 지구였던 거고 그 지구의 일부에 당신이 태어났던 겁니다. 스티븐 호킹의 마지막 작품이 빅 퀘스천에 대한 스티븐 호킹의 간결한 대답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이 빅뱅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스티븐 호킹 자체도 우주 전체가 공짜 점심인 셈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주 전체로 봤을 때 이 정말 말도 안 되게 작은 이 공간, 지구 안에 있는 황금 덩어리들 전부 다 공짜인 거예요. 누군가가 그걸 원해서, 누군가가 이걸 일해서 얻은 것 아닙니다. 애초에 이 모든 것이, 우주 전체가, 이 나의 생명이, 이 모든 것이 공짜인 셈이라면,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지금 받은 것보다 더 많이 달라고 하는데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아무런 문제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유하셔도 돼요. 정말입니다. 지금보다 100배, 1000배, 억배 부유해도 됩니다. 애초에 여러분은 공짜였습니다. 애초에 여러분의 삶은 다 공짜였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거, 누리는 거 다 여러분이 열심히 일해서 번 거예요. 맞아요. 그런데요, 애초에 여러분이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혹은 태어났더라도 굉장히 빈곤한 어느 국가에서 태어났더라면, 조금만 발 헛디뎌서 북한에 태어났더라면 과연 여러분이 누릴 수 있었을까요? 다시 돌아가 봅시다. 이제 우리는 이 영상에서 이 세상이 시뮬레이션일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두 가지 가능성이 있었어요. 앤세스트럴 시뮬레이션과 플레이어의 참여형 시뮬레이션입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플레이어의 참여형 시뮬레이션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왜? 우리가 의식이 있으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은 나보다 더 큰 거대한 존재가 나의 일부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가 뭔가를 바란다는 것 자체도 그 나보다 더 거대한 상위 자아가 바란다는 것입니다. 즉, 여러분이 뭔가를 지금 바라고 있다면 여러분은 여러분보다 더 거대한 상위 자아가 자신을 컨트롤하고 있다라는 그 증거이기 때문에 이를 감사하게 생각하세요. 왜? 여러분도 해보시면 알겠지만 컴퓨터 게임을 계속하는 사람들은 뭔가 목적을 가지고 하는 거고 그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뭔가를 원한다면 여러분은 상위 자아가 컨트롤 중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부유하고자 지금 욕망하고 있다면 부유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은 분명히 부유해집니다. 분명히 원하는 걸 다 이루게 됩니다. 글리치였습니다.